모델 문가비 씨가 출산한 아이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 씨인 것으로 알려져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혼외 출산을 계기로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던져진 셈인데요.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트리의 네. 최영숙입니다. 일단 용어부터 한번 여쭤보면 미혼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비혼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네, 미혼모라는 단어 자체가 편견을 주장한다 해서 비혼모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네. 근데 과거부터 저희는 미혼모라는 이름을 익숙하게 불려졌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래도 비혼이라고 할게요. 네네네, 이 알겠습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시선이 좀 이전보다 좀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를 하세요? 네, 저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04년도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2005년도에 아이를 낳았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20년 전이니까요. 딱 20년이에요. 그때 예. 네네. 그때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글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가비 씨의 출산이 기사를 보면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제 어제 갑자기 알게 돼서 저도 댓글을 많이 읽어봤는데 예전엔 안 좋은 댓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의 문제다. 그렇죠. 예. 또 아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을 수 있고 아빠랑 엄마가 서로 책임을 지고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되지 않느냐라는 댓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조금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비혼 출산의 경우 그 친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네. 네,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친부모인 것이 확인됐을 때 이러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그다음 실제로 지급하는 사례도 그러면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이혼을 하신 분들은 이혼을 할 때 판결문을 받잖아요. 판결을 받잖아요. 네.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얼마를 주고 그렇게 판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혼모인 경우는 혼자 낳았고 그 판결문조차도 없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양육한 사람은 여성들이 많으니까요. 미혼모가 많으시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임신한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전화번호를 바꾼다든지 아예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리고 사실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복잡하기도 하고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인지를 하고 아빠를 찾아내도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렇죠. 네,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출국 금지도 하고 면허 취소도 하고 한다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입니다. 안 주면 그만이다. 현재로 강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 이거죠? 네, 거의 없습니다. 감치도 하고 해도 감치를 한다고 해도 나와서 또 안 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최근 3년간 혼외 출산 비율이 점점 늘고 있고 지난해에는 최초로 4%대에 진입하면서 10,000명이 넘는 혼외 관계 출생아가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네. 자, 이러면 여러 어떤 청약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여러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지 지금 어떻습니까? 현 실태가? 글쎄 그런 한간에는 이런 한부모로 청약이나 대출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슈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은 대답을 명확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도 낳을 수 있다. 선택적으로 아이를 낳는 경우 낳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선택해서 결혼하지 않고 선택해서 낳는 분들이
과거에 보다는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비혼모 가운데 네. 그 미성년자 비율이 많습니까 아직도? 미성년자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숨겼으니까 잡히지 않았고요. 네. 요즘은 뭐 출생 등록이 자동으로 되어기도 하고 또 네네.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한 16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성인 여성들의 비혼 출산은 많이 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인들은 선택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뭐 피임이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임신들이 생각 이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얘기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 뭐 임신 중단이나 이런 걸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서 출산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도 가임기 청소년들의 그 통계적으로는 가임기 청소년 수를 비하면 전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비혼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일단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요. 뭐 아이를 두 사람이 아이 키우기도 굉장히 힘든데 혼자서 아이를 양육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비혼모라고 하면 굉장히 젊은 집단이거든요. 10대부터 50대까지 뭐 아니 뭐 그 이상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젊은 집단이라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뭐 취업의 어려움도 많고 또 무조건 임신과 출산을 하는데 홀로 할 경우는 거의 99% 이상이 경력이 단절이 돼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력 단절 그리고 취업, 경제활동 이런 걸 전혀 못하니까 생계는 더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는 더 우울해지고 자존감은 더 바닥으로 내려앉고 그런 게 가장 어렵죠. 그 맥락에서 좀 가장 먼저 보완하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제도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저는 비양육자들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낼 수 있게 강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사실은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학교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뭐 취업 현장에 들어가면 그 혼자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인식 개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렇죠. 그런 일자리가 많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육 환경을 좀 사회가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국가가 지원해주고 이게 이제 최고 급선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정말 시급하게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였습니다.